선조실호 79관 선조 29년 연 8월 15일 김유 8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대신들이 제차 아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호 79관 선조 29년 연 8월 15일 김유 9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신들이 복합하여 호소한 지가 반달이 되었는데도 작은 정성을 알릴 수 없고 천일은 비치지 않으므로 근심되고 번민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 물러가 사실에 있으면서 중벌을 달게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명이 자주 내려 하교가 순우하심으로 구구한 마음에 오히려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억지로 치게 나왔으니 신들의 심정은 또한 애처롭다 하겠습니다. 지금 사세가 시끄럽고 국가 형편의 위태함이 이미 절박한 지경에 이른 것을 성명께서 통촉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닐 터인데도 억지로 대중의 심정을 거스르고 국론을 저지시켜 신하들에게 거행할 수 없는 일로 요구하시면서 오히려 전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여 궁궐 문을 굳게 닫고서 명령을 통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역적은 종사의 대악인데도 놓아두고 공문하지 않은 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종사의 존망과 조정의 안위 및 만백성의 이합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여 반성하며 근심하지 않으시니 신들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성상의 마음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종사도 지극히 중하고 조정도 중한데 어찌 괄시하고 돌보지 않으시기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는 성상께서 물러나 한가로이 계시려는 생각이 지나쳐서 국가의 큰 계책을 경홀히 여기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체로 상하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을 나라가 없다 하고 사람들의 규계를 반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가난한 말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며 신하로서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것을 불충이라 하니 위태함으로는 나라가 없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환란으로 가난한 말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것이 없으며 죄는 불충보다 큰 것이 없는데 성사께서는 가난한 말을 싫어하는 누덕을 자초하고 신하들은 불충하는 죄를 불러들이니 저절로 나라가 없는 환란을 가져오게 될까 두렵습니다. 속히 천청을 돌리시어 상하를 안정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경들이 아래는 말을 보게 되었다. 과인의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은 전후에 걸쳐 모두 대신들에게 말했거니와 이번 일은 나의 뜻이 이미 결정돼 실로 들어줄 수가 없다. 문 닫고 앉아 비답을 하지 않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비록 실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찌 감히 대간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을 사절하여 돌아보지 않았겠는가? 통박한 마음이 쌓였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생각이 미칠 틈이 없었으이니 이른바 몸을 빼어 달아나는데 험하고 급한 것을 어찌 가릴 것인가 라고 한 것과 같다. 경들은 어찌 이런 것 때문에 물러나 피할 수 있겠는가? 경들이 과인을 버릴 수는 있겠지만 어찌 국가마저 버릴 수 있겠는가? 즉시 직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다시는 이 일을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5일 김효 10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신들이 계자를 찍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모두 농계하였는데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우선 수결을 받아 시행하라고까지 하교하셨으니 신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모든 공사는 반드시 계자를 찍은 다음에야 정원이 반부하고 회사가 받들어 거행하는 것이 곧 조종조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규정인데 어찌 임금이 공사에다 수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역적을 군문하는 일은 극히 중대하고 시급하여 진실로 한 시각을 지체할 수도 없는 것인데 원래 이 서장에 계자가 찍히지 않은 것 때문에 천토를 하지 못하고 있은 지가 4일이나 지나 천지사의 큰 역적으로 하여금 여러 날 살아있게 하니 죄인들이 왜곡되게 간사한 꾀를 부려 정상을 숨기게 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속히 계자를 찍어 엄한 천토를 시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기자는 천일의 대신에게 봉하여 내렸으니 지금 다시는 공사에 닿았을 수가 없다. 만일 신빙할 것이 없다면 우선 수교를 받아 속히 추국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였다. 선조실호 79관 선조 29년 윤 8월 15일 김효 11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당초 추국할 공사를 내릴 때 계자가 찍히지 않았었는데도 정운이 아뢰지 않아 천지사의 대악을 즉시 국문할 수 없게 하였으니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색성지를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호 79관 선조 29년 윤 8월 15일 김효 12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당초 추국할 공사의 계자가 찍히지 않았었는데도 정원이 즉시 아뢰지 않고 그대로 의금부에 내려 준엄한 천토를 지연시켜 뒷날에 폐단을 열어놓게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색성지를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호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5일 김효 13번째 기사 월식이 있었는데 지하에서 월식하였다가 신시 이 가게 원상대로 되었다. 선조실호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하여 앞서 아뢰니를 아뢰니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선조실호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계자를 찍어주시고 색성지를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계자는 내가 쓰는 물건이 아니니 수교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호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6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어제 양사가 아랫말에 답하였다. 계자를 당초에 봉하여 내렸으니 이미 나의 물건이 아닌데 어찌 찍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고 수교를 받아 하는 것이 좋겠다. 선조실호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6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역적을 추국하는 옥사는 국가에 관계된 일입니다. 만일 제때 하지 않았다가 주인들이 도리어 간사한 꾀를 우려 말을 변경하게 된다면 더욱 실정을 알아낼 길이 없을 것이니 작은 염려가 아닙니다. 지금 조위에 허만기 등과 소여의 김경흡 등 많은 죄인을 모두 잡아와 여러 날 오게 두었는데 아직 추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간사한 꾀와 은밀한 계획을 서로 몰래 의논하여 실정을 혼란시킨 것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큰 옥사의 주안은 한때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후세에 보여야 하는 것인데 계자가 찍혀있지 않으면 성안이 될 수 없습니다. 대간이 계자를 찍기를 정하는 것은 그 말이 매우 옳은 것인데 오래도록 윤허받지 못하여 큰 옥사가 지체되고 있으니 신들은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바라건대 특별히 대간의 소청을 윤허하여 계자를 찍어서 개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계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앞서 이미 모두 말을 했으니 수교를 받아 한다면 다행이겠다 하였다. 선조실호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6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대신들이 재차 아뢰기를 주안의 계자가 찍혀있지 않으면 성안을 할 수 없는 것은 매우 분명한 일입니다. 더구나 대간이 지금 논청하고 있으므로 신들이 명을 받들고 추국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 매우 황송하고 답답합니다. 깊이 국가의 큰 계책을 생각하시어 계자를 찍어서 개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계자는 결코 찍을 수 없고 수결하는 것이 옳은데 이렇게 고집하니 그렇다면 장마다 계자를 써서 개하하겠다 하였다. 선조실호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6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양사 합사하여 아뢰기를 어제부터는 중문이 더욱 엄하게 닫혀지고 막힘이 더욱 심해져 혹시나 하는 소망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상의 뜻이 한가하기를 바라시지만 조종의 어렵고 큰 왕업을 경홀히 할 수 있겠으며 성상께서 몸을 요양하려 하시지만 시민들이 우러러 믿는 마음을 괄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들이 면목 없는 얼굴로 다시 나와 그만둘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시급히 전의를 돌리시어 종사를 안정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앞서 이미 모두 대신들에게 말했으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79간 선조 29년 윤 8월 16일 경진 7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앞서 아랜 계자를 찍을 이를 아랜이 답하였다. 계자를 이제는 사용할 수 없다. 선조실록 79간 선조 29년 윤 8월 16일 경진 8번째 기사. 대신들이 세 번째 아랜이 답하였다. 계자를 이미 봉하여 내렸는데 어떻게 다시 찍을 수 있겠는가? 다를 수 없다. 선조실록 79간 선조 29년 윤 8월 16일 경진 9번째 기사. 위간 김응남이 아뢰기라. 전라감사가 광양현에 잡힌 죄2법에 관한 일로 장계하였는데 그가 공수한 것을 보니 이는 곧 역적으로서 지극히 놀라웠습니다. 신들이 자세히 의논해 보건대 죄2법 초사는 앞뒤가 서로 어긋나고 사평원에서 결전했을 때에 충청 병사가 외인 및 당병 보수를 거느리고 서울에서 내려와 많은 조총을 쏘았다는 말도 또한 허망한 것이어서 믿기 어려울 듯합니다. 또 원수 권율이 지금 도내에 있으니 추국할 때 공술한 말에 드러난 김덕수 등을 잡아다가 끝까지 국문하여 계문하게 한 다음에 처치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9간 선조 29년 윤 8월 16일 경진 10번째 기사. 호문관 부지학 이호민 등이 아뢰기를 삼가 아래입니다. 오늘날의 일은 종사의 큰 계책에 관한 것이어서 오직 대신들만이 말할 수 있고 신들도 용렬하고 미천한 자들이 떠들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 일은 사기가 몹시 중요하여 나라의 존망이 메인 것입니다. 신들이 당초에 분수를 헤아리지 않고 외람하게 논사하고 고문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 한마디라도 도움이 되는 말이 없을 수 없으므로 감히 날마다 존음을 범하였는데 계속 올린 글이 겨우 궤 속에 던져지기만 하고 하나도 성상께 전달되지 못했으니 황송하게 여기며 자취를 거두어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구한 생각에 이 길이 아니고서는 달리 의견을 전달할 길이 없기에 여러 순을 호소했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역적을 추국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루가 시급하기에 다시 이처럼 아뢰는 것으로 외람한 짓을 한 데 대한 중벌은 이실로 각오하는 바입니다. 다만 성상께서 저렇게 여기시어 살펴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천하의 죄악은 반역보다 큰 것이 없으며 천토의 법에 있어서도 이보다 더 급하게 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한 등급이 낮은 죄도 선왕들은 오히려 부대 시참하라는 분부를 내리셨는데 하물며 이들을 어찌 하루의 목숨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옥사가 여러 날 지체되었으므로 조야가 물 끓듯 불타듯 번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건대 이 옥사는 서로 왕래한 문서에만 근거한 것으로 아직 누가 괴수이며 화가 어디까지 파급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다른 옥사처럼 실정을 알아내어 빨리 처벌하려 해서는 아니 되고 주문하고 체포하기를 치밀하게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성명하신 전하께서도 이런 곡절을 반드시 깊이 살피셨을 것인데 그런 일을 대신들에게만 책임지으시고 앞서 내린 명만 시급히 거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번 역적을 토벌하는 것은 종사를 위해 악을 다스리는 것인데 어찌 선의 하실 일만 시급하게 여겨 먼저 종사를 부탁할 받은 무거운 책임을 무너뜨리십니까? 대신들은 죽더라도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의 일은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상하가 서로 고집하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들은 오늘날의 변이 임진년의 변보다 심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병난의 화는 예로부터 있는 것으로 적국을 섬길 경우 비록 거진 나라라도 횡액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일은 성명의 한번 명령에 달린 것인데도 오히려 굳게 거절하심으로 상하가 막혀 위험과 멸망을 불러 헤아릴 수 없는 화가 조석 사이에 박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필시 국가의 애군이 모여든 것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어서 신들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미 잡힌 역적을 여러 날 공문하지 못하고 있으니 반드시 관계를 꾸며내어 경혹하는 패단이 있을 것이고 잡히지 않은 자는 기밀을 살피고 법망을 빠져나갈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왕 죽을 바엔 사람을 물어 뜯기라도 하려는 변이 어찌 없겠습니까? 계자는 원래 동궁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시급히 계하도록 명하시어 주인들을 잡아내게 하신다면 실로 종사가 불행 중에 다행하게 될 것이고 중의 사람들의 우려하는 심정도 이로 인해 조금은 위로될 것입니다. 신들은 몹시 두려우며 간절히 바라는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관 선조 29년 유온 8월 16일 경진 11번째 개삭. 진씨의 해 왼쪽에 이이가 있었고 오시와 미씨의 햇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79관 선조 29년 유온 8월 17일 신사 첫번째 개삭. 대신들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일을 생각해보건대 구구하게 말로 논쟁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종사의 중요함과 국가의 위급함을 반드시 성상께서 무심하게 모른 채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말에 밝은 임금의 마음은 사리로 빼앗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봉에서 내린 계자를 신들도로 하여금 동궁에게 바치도록 하신 일이 사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마음을 화평하게 하시고 사리를 살피시어 국가를 안정케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 생각에 대신들은 증한 종사를 맡고 있으니 반드시 시급히 처리할 것이다. 어찌 무심히 종사를 돌보지 않고 여러 순에 이래도록 국가의 일이 날로 잘못되어 차마 말할 수 없게 되도록 하겠는가 여겼다. 이러므로 오직 날마다 시급히 거행하기를 바랐던 것인데 도리어 나더러 무심하다고 하니 되겠는가? 동궁의 병만 염려하고 나의 병은 조금도 애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동궁의 행위는 더욱 효도의 도리에 맞지 않다. 국가가 세자를 두는 것은 장차 군주가 될 책임을 맡기기 위한 것이다. 임금이 고질병에 걸려 정사를 보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섭정을 하지 않는가? 아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생각이 지나쳐 넓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서로 견제함이 있게 된 것이다. 예로부터 어찌 상하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오늘날 같은 때가 있었겠는가? 이는 대신들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누구나 고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문 닫고 들어앉아 일을 끊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사절하고서 눈을 감고 몸을 요양하면 얼마간이나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물을 응접할 적에 마음이 발동되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이 한번 발동되면 기운도 따라서 발동하게 되는데 기운이 발동하면 혈기가 손상되는 법이니 비록 병을 치료하려고 한들 되겠는가? 나는 본디 허약한 몸으로 머지않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시는 구차히 말하지 않겠다. 병세가 일하니 마땅히 국정을 사절하고 물러나서 문 닫고 깊이 들어앉아 무엇을 듣거나 보거나 할 것도 없고 인사도 끊고서 필부와 같이 되기를 달게 여기며 오직 병을 요양하면서 땅속에 들어갈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간절히 이 생각을 나 자신도 빼앗을 수 없다. 아무리 내 마음을 각성시켜 반복해 개요하여도 전혀 깨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쇠바퀴를 머리 위에 굴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갈아 없애더라도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겠는가 하고 생각된다. 그러니 다만 시급히 조처하여 당장의 사세를 안정시키기를 바랄 뿐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79관 선조 29년 유온 8월 17일 신사 두번째 기사. 대신이 제 차례니 답하였다. 천마디 만마디 말을 한들 어찌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는가? 서로 고집하다 보면 반드시 끝이 날 것이다. 선조실록 79관 선조 29년 유온 8월 17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오랫동안 떨리는 충정을 안고서 날마다 애처롭게 여겨 들여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비답을 내리실 적마다 모두 유시하였다고만 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시한 성상의 뜻이 과연 사리에 당연하고 시세로 보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정해도 거슬리지 않는 것입니까? 예로부터 임금이 행하는 일은 비록 보통의 일일지라도 이 세 가지 위배되고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세자의 책봉을 준호받지 못했고 성상의 모으기는 아직도 멀어 전이하는 일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보면 이번의 거조는 과연 어떠한 일인데 경솔히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십니까? 더구나 완강한 왜군은 외방에 버티고 있고 간사한 무리들은 내부의 혼란을 빚고 있어 국가의 사세는 위험이 절박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분산되어 마치 물이 새어드는 배를 타고 나루가 보이지 않는 데를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성철하신 성상께서 몰고 가신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이때가 어떠한 때라고 감히 아주 하직하고 멀리 떠나시기를 마치 필부가 세상을 멀리 도망하듯이 하려 하십니까? 역적은 천하의 대악인데 지체할 신문하지 않고 있고 권수는 조정의 중한 소임인데 비워두고 차임하지 않으며 온갖 관사의 모든 직무와 사방의 군부도 품결을 받을 기약이 없으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위로는 종척과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백관과 선비들까지 모두 대궐들에서 간담을 피력하여 호소하고 있는데도 천의를 누릴 수 없어 위구함이 날로 절박하고 길 가는 사람들도 발을 모두고 서 있어 기색이 참담하니 이것이 무슨 현상입니까? 고명하신 성상께서는 이 일이 사리에 합당하지 못하고 시세에도 할 수 없으며 인정에도 맞지 않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면서도 물러나시려는 한 가지 생각에만 지나치게 매달려 전고에 없는 사례를 가지고서 신하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독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들이 낮이나 밤이나 가슴을 두드리며 죽기로 맹세하고서 받들지 않은 이유입니다. 속히 천의를 돌리시어 종사를 안정되게 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 실호 79관 선조 29년 윤 8월 17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하여 아뢰기를. 계자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어서 하루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위에서도 명령을 내리는 체례를 읽고 아래에서는 신빙할 데가 없습니다. 수결은 결코 임금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손수 계자를 쓰는 것은 수결하는 것보다 사체가 더욱 중대하고 도리어 뒤 배단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상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당초에 계자를 쓰고 안 쓰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오히려 살피지 않으시고 뿌리쳐 물리치시기를 이처럼 하시니 신들이 깊이 의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적의 욕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위고하고 있는 때 생긴 것인데다가 그들의 글에 있는 말을 보면 매우 흉패합니다. 그들의 외수가 어디에 있다가 어느 때 발동하는지 알 수 없으니 마땅히 제때 추문하여 체포하기를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데 계자 한 번 찍기를 아끼고 계시어 오랫도록 전토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옥에 가득한 역적들이 간계를 꾸며 난을 선동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무리들이 법망을 벗어나 헤아릴 수 없는 화를 일으킨다면 구원할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고 사기가 급박하니 통쾌하게 계자를 찍으시어 시급히 엄중한 국문을 행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 실호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7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유생들이 상소하니 비만기로 답하였다. 더군데 제생들이 또 와서 진소하였는데다 나의 뜻을 이미 조정에 말했으니 제생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다만 바라건대 제생들이 앞날의 조정에 서서 국사를 바로 보좌하여 사직을 반석처럼 굳게 하고 민생들을 편안해지게 한다면 내가 비록 물러나 있더라도 또한 영화롭겠다. 기대하는 마음이 한이 없다.
선조실록 79관 선조 29년 6월 8월 1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대신이 아래기라. 큰 옥사를 아직도 추국하지 못하고 있고 날짜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잡혀온 주인들이 점점 간장깨를 부려 실정을 숨기게 될 뿐만 아니라 괴수로서 잡히지 않고 있는 자가 멀리 달아나 마침내 잡지 못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신들이 밤낮으로 헤아려 보아도 계책이 없습니다. 모든 공사를 입게 하여 어람을 거친 것은 반드시 계좌를 찍어서 계야하고 정원은 또한 그 말미에다 아무 관사에 계야한다고 반부합니다. 만일 지금 계좌를 어서 하신다면 이는 정원의 임무를 성상께서 대신하는 것으로서 후세에 누가 어람을 거친 문서로 알게 되겠습니까? 또한 성상께서 수결을 하시어 증빙할 근거가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마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큰 일,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 계좌를 찍었는데 유독 이번에 오간에만 수결을 하신다면 일이 이전의 규례와 다르게 되는 데다가 근거가 없는 격식이니 후세에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신들이 성안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성상께서 이미 역적의 첨토는 중한 일로서 종사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면 이 일도 또한 마땅히 종사를 위한 큰일이니 억지로라도 성상의 뜻을 굽시어 시급히 추국하여 죄인들을 찾아내게 하셔야 합니다. 어찌 계좌를 이미 봉화하였으니 다시 쓸 수 없다고 핑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옥사를 출입하는 것을 사알에게 시킬 수 없으니 승전색을 불러 전명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는 모두 고집스러운 말이다. 모든 일은 때에 맞춰 요령해서 처리하여 의리에 해롭지 않게 해야 하는 법이다. 평소에 계좌를 찍을 자리에 혹 착압을 하거나 계좌를 써서 계하면 승제가 준례대로 판부를 써서 회사에 내렸었지만 누가 불가하다고 말했었던가? 어찌 대신하여 하는 것이니 뒷날에 누가 압임을 알아보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승전색은 차출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하여 앞서 아랫일을 아뢰니 별로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계좌를 찍어주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앞서 이미 말했으니 지금 찍을 수 없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8일 이모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였다. 어제 양사가 재차 아래 말을 어람도 그치지 않으시고 앞질러 결정하시면서 아래는 말을 볼 필요도 없다고 하교하셨으니 이는 실로 전에 없던 일로서 뒷날에 가나는 말을 거부하게 될 조짐이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을 것입니다. 정원은 후설의 자리에 있으니 온당치 않다는 뜻을 진달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인데 묵묵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 대간의 농계가 위에 전달되지 못하여 군주의 잘못된 거동을 방관하였으니 매우 형편없습니다. 색성지를 추구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권수의 소임은 하루도 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남쪽 변방은 지금 외적과 대치하고 있어 사세를 헤아릴 수 없음이 지난날보다도 더하여 대응할 계책이 한시가 급한데 경상 좌병사가 빈 지 이미 한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 차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군사 기무가 허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외적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딴 마음을 가질 것이니 시급히 승전을 받들어 한시 바삐 차출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8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당초에 추국에 관한 공사에 기자가 지키지 않았는데도 정우는 한마디 말도 신품하지 않고 그대로 의금부에 계하하였으니 참으로 잘못한 일입니다. 속히 승지를 파직하도록 명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게 하소서. 정원의 직책은 잘 아뢰고 상을 깊이 헤아리게 하는 것인데 어제 대간이 아랫 말을 그대로 계하하시면서 볼 필요 없다고 하교하실 때 마땅히 신품하여 입계한 다음 받아야 하는데도 살피지 않았으니
직책을 다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색승질을 추가해서 싸니 답하기를 내가 시비할 일이 아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6월 8월 18일 이모 6번째 기사 대신들이 제2차 RN이 별로 할 일이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6월 8월 18일 이모 7번째 기사 대신들이 3번째 RN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6월 8월 18일 이모 8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하여 제2차 RN이 답하였다. 오늘날의 이런 대신들이 그르치고 있다. 어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6월 8월 18일 이모 9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계좌를 찍어주기를 바란다고 제2차 RN이 답하였다. 이미 말하였다. 찍고 싶더라도 할 수가 없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6월 8월 18일 이모 10번째 기사 정원이 앞서 이를 아뢰었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